자, 청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데 회화 위주로 이제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자가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자를 나름 이제 본인이 이제 한자 카드 같은 것을 하나 정리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한자가 있고 그 뒷면에는 이제 그 한자의 읽기가 있는 이런 카드를 나름대로 정리하셔가지고 쭉 모셔가지고 수시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휴대하시면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일본어로 직접 손수 이렇게 한번 편지식으로 메일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단순히 눈으로 너무 그렇게 익히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써서 체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한자가 되는데도 이 문법이나 독해가 대단히 어렵다,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문법이나 독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한자도 같이 이렇게 취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자는 어느 정도 됨에도 문법과 독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일본어가 기본적으로 한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많은 문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서 구성되는 것이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법들에 대한 어떤 학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독해라는 것은 한자만 잘한다고 해서 독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한자를 모르는 것보다는 한자를 알면은 독해가 훨씬 더 잘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한자를 많이 알아서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 근데 그 단어의 해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독해는 전체적인 흐름과 그죠? 그 내용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아사히 신문의 사설, 어떤 천성인어 있죠, 텐세이 진고 같은 것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어떤 글의 내용, 흐름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시면 독해력도 상승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청해 파트에서 특히 파트 3과 파트 5가 대단히 어렵다. 이 부분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청해가 전체적으로 취약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파트 3, 파트 5가 많이 취약하다라는 것은요, 일단 메모의 기술이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파트 3, 파트 5는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문제를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집중력을 흩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가 필요합니다. 타 시험에 비해서 이 JLPT라는 시험은요, 아무래도 좀 더 집중력을 요하고 문장의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 그 말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중요한 단어들만이라도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 단어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이미지화 시켜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가 필수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파트 3과 파트 5도 그렇게 극복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